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95세에 골프를 치시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꿈에 70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95세의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분에게는 30년 동안 지켜온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 음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이 음식의 정체를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권노갑 전 김대중재단 이사장, 이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골프를 60세가 넘어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백타 언저리였답니다. 그런데 90이 넘어서면서 실력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매일 1시간씩 자전거도 타시고 아령 운동도 200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시죠? 하지만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식단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매일 먹습니다. 냉면에도 넣어 먹고 블루베리랑 갈아서도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이분의 장수 비결을 듣고 나서 무작정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요즘 이 음식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복날에 먹던 그 음식 보신탕 있죠? 이제는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신 찾는 음식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음식의 수입량이 3년 만에 4배나 늘어났습니다. 전문 음식점들도 서울 시내에 하나둘씩 생기고 있고요. 정말 대단한 인기죠? 그런데 정말로 이 음식이 95세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일까요? 과학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음식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음식을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95세 골퍼가 매일 드시는 그 신비한 음식의 정체를 함께 알아보실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도 꼭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으려나요? 그 음식의 정체는 바로 흑염소 고기였습니다. 권노갑 이사장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흑염소 고기를 매일 먹습니다. 식당에서 일주일치를 사서 냉면에도 넣고 블루베리랑 갈아서도 먹어요. 여러분, 이분이 95세에 골프 70타를 치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골프장에서 함께 라운딩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통 프로 골퍼들도 꿈꾸는 70타를 95세 할아버지가 해내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의 골프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넘어서 골프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30년 동안은 계속 백타 언저리에서 맴돌았어요. 그런데 90이 넘어서면서 갑자기 실력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70대, 80대에는 안 되던 게 90대에 되더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했어요. 도대체 비결이 뭔가요? 그때 이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매일의 루틴이었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씩 자전거를 타시고 아령도 200번씩 드신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식사였어요. 흑염소 고기를 매일 먹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냉면 위에 올려서도 먹고 어떤 날은 블루베리와 함께 믹서에 갈아서 주스처럼도 마셔요. 정말 특별한 방법이죠? 그런데 사실 권노갑 이사장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염소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것부터 얘기해야 해요. 바로 보신탕 이야기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복날이면 보신탕집 앞에 긴 줄이 서 있던 모습을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어요. 동국세 시기에도 개고기를 파와 함께 푹 삶은 것을 게장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개를 키우는 집이 많아지면서 우리 강아지와 같은 동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해외에서도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고요. 보신탕집 사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웠다고 해요. 20년, 30년 다니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개 식용금지법이 통과됐죠. 그 순간 보신탕 전문점들은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복날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보신탕집 앞에 줄을 서던 사람들이 이제는 삼계탕집이나 장어구이집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뭔가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삼계탕은 너무 흔하고 장어는 너무 비싸고 바로 그때 등장한 게 염소고기였어요. 서울 강남의 한 염소고기 전문점 사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서너 팀 정도였는데 요즘은 예약 없이는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손님들 반응도 재미있어요. 보신탕은 이제 못 먹으니까 이걸로 대신하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염소고기가 더 고급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삼계탕은 너무 뻔하잖아요. 이건 뭔가 특별한 것 같아서 좋아요.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1년 2027톤에서 작년에는 8,349톤으로 4배나 늘어났어요. 올해는 더욱 빨라져서 5월까지만 해도 3,856톤이나 들어왔고요. 프랜차이즈 염소고기집 본부 관계자는 염소탕, 염소전골 같은 메뉴가 인기예요. 손님들이 이게 보신탕보다 더 좋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더 깔끔하고 냄새도 덜 나니까요. 그런데 삼계탕이나 장어와는 뭐가 다를까요? 삼계탕은 닭 한 마리에 인삼, 찹쌀 넣고 끓인 거잖아요. 맛은 익숙하지만 뭔가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죠. 장어는 비타민이 많다고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염소고기는 달라요. 일단 귀한 고기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다는 소문도 퍼지면서 이게 진짜 보양식이다 하는 인식이 생긴 거죠. 권노갑 이사장 같은 분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95세에 매일 드신다니까?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염소고기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과학적으로는 어떨까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삶은 염소고기 100g에는 단백질이 29g 들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많아 보이죠? 그런데 소고기는 26g, 돼지고기는 25g에서 31g, 닭고기는 25g, 오리고기가 29g이에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거죠. 지방 함량은 어떨까요? 염소고기는 100g당 14g으로 소고기 27g, 오리고기 17g보다는 확실히 적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정말 좋은 고기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분 분석기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 비율이 다른 고기들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포화지방은 소고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왜 문제일까요? 이 두 성분은 우리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만들어요. 장기적으로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지방이 적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던 셈이에요. 그럼 염소고기에 좋은 점은 없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강남의 한 한방 클리닉 한의사에 따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염소고기에는 철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빈혈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종종 추천하는 식품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연 함량도 높아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실제로 성분표를 보니까 철분 함량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상당히 높았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한의학에서 보는 염소고기의 성질이었습니다.
염소고기는 성질이 매우 뜨거운 음식입니다. 몸에 열을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 환자 사례를 들어보니까 더욱 명확해졌어요. 50대 남성 환자가 건강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염소고기를 일주일간 매일 드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인데 뜨거운 성질의 염소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몸에 열이 과하게 쌓인 거였어요. 반대 사례도 있었어요. 70대 할머니는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셨는데 염소고기를 드신 후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음식도 체질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 거죠. 그럼 권노갑 이사장은 어떨까요? 95세라는 고령에서는 보통 몸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염소고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분의 건강 비결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보양식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삼계탕의 경우 닭고기 자체는 단백질 25g에 지방이 훨씬 적어요. 거기에 인삼이 들어가면서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됩니다. 장어는 어떨까요? 비타민 O와 E가 염소고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어요. 눈 건강이나 피부 건강에는 장어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염소고기에 열광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심리학이 숨어 있어요. 보신탕이 사라진 자리를 채울 특별한 음식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삼계탕은 너무 흔하고 장어는 너무 비싸고 뭔가 색다르면서도 보양 효과가 있는 걸 원했던 거죠. 염소고기가 딱 그 조건에 맞았던 셈이에요. 게다가 귀한 고기라는 이미지도 한몫했어요. 실제로 영양학적 분석 결과를 보면 염소고기가 다른 고기들보다 압도적으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그냥 여러 단백질 식품 중 하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권노갑 이사장의 건강 비결이 단순히 염소고기 하나 때문은 아닐 거라는 거죠. 매일 1시간씩 자전거 타기, 아령 운동 200회, 규칙적인 생활 패턴,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결과겠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염소고기를 수입하는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통 보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또 하나, 세계적으로 염소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들을 보면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인데 이 나라들에서는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염소고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는 상당 부분 심리적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영양학적 효과보다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만족감이 클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였고 이제부터는 생명,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염소고기를 절대 드시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염소고기를 일주일간 매일 드신 65세 고혈압 환자가 혈압 급상승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일이 있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는 염소고기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걱정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바로 고혈압 환자들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도 혈압 관리에 신경 쓰시잖아요? 약도 꾸준히 드시고 짠 음식도 피하시고요. 그런데 염소고기를 드시면 이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염소고기뿐만 아니라 뜨거운 성질의 음식들은 모두 주의해야 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하죠. 바깥 기온도 높은데 몸 안에 열까지 올리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분들은 통풍 환자들입니다. 통풍이 뭔지 아시죠? 관절에 요산이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주로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목,
무릎으로 번져가면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픈 병이죠. 60대 후반의 박모 씨는 몇 년 전부터 통풍을 앓고 있었는데 약물 치료로 잘 관리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인의 권유로 염소고기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먹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발가락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며칠 만에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염소고기는 고단백 식품이거든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평소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도 통풍 환자들은 고단백 음식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붉은 고기류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염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소양인 체질의 분들입니다. 소양인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상 체질 중 하나인데 몸에 열이 많고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얼굴이 각지고 어깨가 발달한 체형이 많고 평소 더위를 많이 타죠. 소화력은 좋은 편이지만 변비가 잦고 쉽게 흥분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체질의 분들이 염소고기 같은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의원에서는 실제로 40대 여성 환자가 염소고기를 이틀 연속 드신 후 갑자기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눈까지 충혈되고 입술이 바짝 말랐답니다. 한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어요.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인데 뜨거운 성질의 염소고기를 드시면서 몸에 열이 과도하게 쌓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시원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관절염, 위염, 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염증은 기본적으로 몸에 열이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뜨거운 성질의 음식까지 더해지면 염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의 경우 염소고기를 드신 후 관절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다고 해요. 평소 복용하던 소염 진통제로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대요. 다섯 번째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몸에 열이 쌓인 분들입니다. 요즘 시대에 과로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50대, 60대 분들은 직장에서도 책임이 크고 집에서도 자녀들 뒷바라지에 바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열이 쌓이게 돼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허열이라고 부르는데 몸이 지쳐서 생기는 열을 말해요. 이런 상태에서 염소고기를 드시면 열 위에 열을 더하는 격이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 55세 회사원이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건강 보양을 위해 염소고기를 드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불면증이 심해지고 짜증이 늘어나면서 업무에 집중하기 더 어려워졌답니다. 그럼 나이는 상관없을까요? 사실 나이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젊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몸에 열이 많은 편이에요. 특히 30대, 40대 남성분들은 더욱 그렇죠. 이런 분들이 염소고기를 자주 드시면 몸에 과도한 열이 쌓일 위험이 있어요. 반대로 70대, 80대 어르신들은 보통 몸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염소고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권노갑 이사장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나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같은 70대라도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어요.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몸에 열감이나 홍조 같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염소고기를 드시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한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들은 이미 몸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뜨거운 성질의 음식까지 더해지면 홍조나 불면증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네요.
대부분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자신의 몸 상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의료진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요즘 들어 염소고기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요. 본인의 체질이나 기존 질환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권노갑 이사장 같은 사례가 언론에 나오면서 95세 할아버지도 매일 드시는데 나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개인차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복날 보양식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염소고기 말고 안전하면서도 몸에 좋은 대안은 정말 없을까요? 다행히 염소고기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들이 있어요. 심지어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먼저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68세 이모 씨는 고혈압 때문에 염소고기를 포기해야 했어요. 대신 삼계탕을 일주일에 2번씩 드시기 시작했는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혈압이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 수치가 크게 향상됐어요. 의사가 뭔가 특별한 걸 하셨나요? 라고 물을 정도였다고 해요. 삼계탕 속 인삼 성분이 꾸준히 누적되면서 나타난 효과였던 거죠. 삼계탕의 진짜 비밀은 닭고기를 푹 끓이면서 나오는 콜라겐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요. 무엇보다 성질이 온화해서 체질을 거의 가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두 번째 대안은 장어인데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어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 사람들이 여름마다 즐겨 먹는 음식이 바로 장어예요. 10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젊을 때부터 장어를 먹어서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말할 정도죠. 실제로 장어의 비타민 A 함량은 염소고기의 10배가 넘어요. 비타민 E도 5배 이상 많이 들어있고요. 이 두 비타민이 만나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춰줘요. 세 번째 대안인 오리고기에는 더욱 흥미로운 비밀이 있어요. 한의학에서 오리고기는 청열해독이라고 해서 몸의 열독을 없애주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염소고기와 정반대 성질인 거죠. 그래서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치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던 60대 여성이 오리고기를 꾸준히 드신 후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사례도 있어요. 단순한 보양식을 넘어서 약효까지 있는 셈이죠. 그럼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은 어떻게 고를까요? 복잡한 체질 진단 없이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평소 더위를 많이 타고 찬 음료를 좋아하신다면 열성 체질이니까 오리고기가 최적이에요. 반대로 추위를 타고 따뜻한 음식을 선호한다면 삼계탕이나 장어가 좋고요. 기존 질환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고혈압이나 통풍이 있으시면 무조건 삼계탕을 선택하세요.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다면 오리고기가 답이에요. 소화력이 떨어지신다면 장어가 가장 부담 없어요. 나이도 고려해야 해요. 50대, 60대라면 오리고기나 삼계탕이 안전하고 70대 이상이시라면 장어나 삼계탕이 좋아요. 권노갑 이사장의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다른 습관들이에요.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장수의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양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적당한 양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최고예요. 둘째, 계절을 고려하세요. 한여름에는 오리고기, 초가을에는 삼계탕이나 장어가 더 효과적이에요. 셋째,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어떤 음식을 드신 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특정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진짜 건강의 비결은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권노갑 이사장의 염소고기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그분의 진짜 건강 비결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보양식을 찾아서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95세에 골프 70타를 친 권노갑 이사장의 놀라운 비밀로 시작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와, 염소고기가 정말 대단한 음식이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은 분명 생각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간 고혈압 환자, 통풍 발작으로 고생한 분, 불면증에 시달린 여성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건 명확해요. 아무리 좋다는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반대로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선택한 분들은 어땠나요? 삼계탕으로 면역력이 크게 향상된 분, 오리고기로 관절염이 좋아진 분, 장어로 건강을 되찾은 할아버지까지 모두 현명한 선택의 결과였어요. 권노갑 이사장의 진짜 건강 비결도 결국 염소고기가 아니었죠. 매일의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95세에도 골프를 칠 수 있게 만든 진짜 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별한 음식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안전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100세를 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